오늘은 OECD 통계로 뭔가를 좀 볼 건데, 자, 이 보이시죠? 수어사이드 자살률 2016년도의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엄청 안 좋은 지수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시잖아요. 그 중에서 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행복지수, 뭐 자살률 이런 건데, 특히 자살률이 저는 좀 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자살할 정도로 힘든 나라는 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위는 이 가이아나죠. 가이아나. 여기 이 순위대로 쭉 보시면은 요 1위부터 9위까지 있는 나라들은 그렇게 이제 OECD 가입 국가는 아니겠죠. 리투아니아가 OECD 가입 국가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러시아는 저번에 크림반도 사건으로 탈퇴가 되었죠. 그래서 한국은 어쨌든 10인데 OECD 가입 국가 중에 1, 2를 다투는 거죠. 거기다가 여기서 단순 순위만 보면 한국은 10이지만 OECD 가입 국가 중에서는 1, 2이고 거기에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 전체 순위를 볼 게 아니라 남자 여자 순위도 한번 보죠. 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남자 순위를 쭉 보면 한국은 11위에요. 남자 순위가. 네. 러시아 뭐죠? 남자들이 너무 자살을 많이 해요. 여자에 비해서 남자들이 너무 자살을 많이 하는 러시아. 아무래도 미인들과 같이 살면 힘든가?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국은 남녀가 어느 정도 평등한 나라지 않을까? 같은 11위죠. 보세요. 우크라이나도 미인들이 많은 김태희가 밭을 메고 있다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보시면 여기도 랭킹이 7위. 남자는 7위인데 여자는 81위.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렇죠. 대한민국은 평등한 나라인 걸로 대충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여자 순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순위를 보면 역시 한국과 남자와 여자는 11위로 평등하고, 그리고 이 나라는 여자가 레소토라는 곳은 이 어디 있는 나라, 아프리카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나라인데 어쨌든 여자 자살률이 엄청 높고 남자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우간다,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도 여성들이 자살률은 높은데 남자들은 좀 떨어진다. 아프리카 쪽하고 이쪽 나라들이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이쪽들이 자살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나라도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의외로 정말로 선정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너무 좋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대한민국이 정말로 잘하고 있는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정말로 좋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거,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보시면은 보이죠? Death from cancer. 암 사망률이에요. 암 사망률을 이거 제가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가지고 온 건데, 보시면은 한국이 엄청 낮은 순위예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더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 한국 사람들이 확실히 건강은 대단하다. 1위가 헝가리죠. 암 사망률. 그 다음 슬로베니아. 보시면은 일본보다 우리가 더 뛰어나요. 원래는 일본이 조금 더 우리보다 훨씬 더 뒤쪽에 있었겠죠. 여기. 근데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이걸 점점 조금씩 더 뒤로 보내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건강은 최고더라 라는 또 아주 자랑스러운 기록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면서, 그럼 왜 한국이 이렇게 암 사망률이 낮을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시면은 국내 대장암 폐암 진료 수준이 97점, 99점, 전국 81개 기관 1등급이래요. 81개의 병원이 1등급을 받은 거예요. 거기다가 국내 대장암 폐암 진료 수준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 정말 대단하다. 거기다가 대장암, 폐암 적정성 평가를 오는 11일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개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런 거는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시면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고 내가 어떤 병원을 가야 되는지가 여러분들이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엄청 좋은 의료 제도와 병원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암 사망률을 줄이는데 아주 높은 그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항상 뉴스나 뭐를 보면은 한국인들 3명 중에 1명이 걸리는 암 환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계속 이런 말을 많이 보잖아요. 매스컴이나 뉴스를 통해서. 그러면은 그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통계를 통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봐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어떤 걸로 볼 거냐? 2015년 국가암 등록 통계 참고 자료. 한 5년 전 거지만 2017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2020년도면 2017년도 거도 나왔을 거예요. 근데 크게 뭐 많이 변화될 것 같지는 않아서 15년도 걸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요 암 발생 현황 남녀 전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성별 주요 암 발생 현황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뭐 당연히 갑상선암을 빼고 계산을 하면 우리나라 1위 암은 위암이고 아직도 위암이 1위예요. 근데 남자 여자가 걸리는 암이 조금 틀려요. 남자는 위암, 폐암, 대장암인데 여성은 갑상선, 유방암, 대장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걸리는 암의 비율이 틀리다는 거죠. 자, 그것까지는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한번 보죠. 여기 보시면은 50대 초반까지는 여자들이 훨씬 더 여기 보시면은 앞서죠. 남자는 50대 초반까지 여자보다 낮아요. 이건 대한민국 평균이에요. 평균 수치. 요 녹색은 평균 수치고 남자들은 그런데 60세 이후부터 급격하게 오르는 거죠. 80세까지. 이 사이가 보세요. 여성들도 오르긴 오르는데 천천히 올라요. 아주 조금씩 오르는데 남자는 급격하게 오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남자보다 더 많았는데 여성이 조금씩 오르지만 그 폭이 크지가 않은데 남자들은 여성보다 훨씬 작다가 60세가 넘어가는 시점에 이렇게 오른다는 거죠. 완전히 급상승을 하게 된다. 근데 왜 80세 이후로는 조금씩 줄어드느냐? 남자 평균 수명이 80세가 거의 될까 말까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자가 많으니까 오히려 조금 더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들고 올 게 뭐냐면 5년 암 생존율을 국제적으로 OECD 가입 국가가 아니라 5년 동안 생존하는 확률을 봤더니 정말 대한민국이 대단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미국은 2007년도부터 13년도에 69.2%, 캐나다는 60%, 일본은 62%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조금 이 동급에서 비교했으면 조금 처지긴 해요. 54%로. 근데 우리 급격하게 올랐잖아요. 11년부터 15년 사이 거의 뭐 한 16% 이상이 오르는 그 정도로 대한민국은 발전해 가고 있다. 정말 대단하잖아요. 원래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만 해서 44%밖에 안 됐어요. 5년 암 생존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54%까지 갔는데 다른 나라는 69%, 60%, 62%, 미국이 조금 더 세긴 했지만 우리가 11년도부터 15년도까지는 70%까지 올라갔고 지금 2020년이니까 15년부터 2020년을 계산한다면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았을 거다. 그러면 이 나라들과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겠죠. 자, 정말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란 게 경제만 발전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의 건강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원 가면 그런 문구 가끔씩 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거다. 친구를 잃으면 많이 잃는 거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라고 했죠. 그렇게 제일 인간이 기본적인 건강을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좋은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보시면은 왜 우리는 3명 중에 1명이 암이 걸린다고 할까요? 여기 보시면은 OECD 가입 국가가 나오는데 보시면 터키가 암 발생률이 가장 낮죠. 그 다음 일본, 한국 이렇게 한국이 엄청 순위가 뒤에서 3번째예요. 엄청 좋다. 근데 OECD 평균보다 더 낮아요. 근데 왜 3명 중에 1명이 그렇게 암이 많이 걸리는데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다른 나라는 3명 중에 2명이 걸리냐 아니면 10명 중에 9명이 걸리는 것이냐. 호주 보세요. 엄청 많죠. 호주가 1위, 미국 이런 나라들 엄청 많은데 그럼 우리가 3명 중에 1명 걸리는데도 이 정도 수치를 나타내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단 말이냐. 그냥 뭐 살면 무조건 암이란 말이냐. 뭐 많겠죠. 어쨌든 이거를 가지고 이 수치를 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조금 더 깊이 있게 본다면 완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연령 표준화 발생률 국제 비교예요. 요거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그래프를 볼 때는 잘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언론에서도 떠들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복지부도 그래요. 기대 수명 채운 3명 중 1명은 암 발병. 기대 수명 몇 세죠? 우리가 보통 80세 정도로 보고 있는데 80세까지 살면 3명 중 1명은 암이 발병한다는 거예요. 기대 수명까지 사는 국민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 진단을 받은 이후 5년 넘게 생존한 환자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생존도 높고 암도 많이 걸린다는 거죠. 보건복지부 국가암관리위원회가 24일 공개한 2010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한국 국민이 기대 수명 83세네요. 80세가 아니라 83세까지 살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5.5%, 35.5%. 진짜 10명 중에 그쵸 3명, 30명 그쵸 되겠는데, 성별로 보면 남성은 80세, 남성은 80세 맞죠? 여성은 86세. 남자가 아까 표에 보셨듯이 더 많으니까 39.6%, 여성은 적으니까 33.8%가 암에 걸렸다. 특히 65세 이상 국민은 9명당 1명이 암 유병자였다 까지만 보시면은 정말 암이 많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앞에 암 통계 자료도 보고 통계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또 다른 뉴스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기대 수명 살 때 남자 5명 중 2명, 여자는 3명 중 1명 꼴 암이 걸린다고 합니다. 정말 암이 많이 걸린다고 하죠. 전년과 비교해 0.4% 늘었다. 그쵸? 뭐 0.4%, 0.5%는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고 어쨌든 이런 수치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암의 연령 표준화 발생 연령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연령 표준화 발생률을 꼭 보셔야 된다. 근데 연평균 3.7%씩 증가했지만 2011년 이후 매년 2.6%씩 감소했다. 암 발병률이 2011년도 이후로는 조금씩 우리나라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국가별로 쭉 나왔을 때, OECD 국가별로 나왔을 때 우리는 더 순위가 뒤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10만 명당 암 발생 인구로 환산하면 2011년 326.1명이었던 것이 2017년에 282.8명으로 줄었고, 세계 표준 인구로 보정한 한국 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64.4명으로 OECD 평균보다 낮다. 정확하죠. 그러니까 뉴스랑 그 통계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해석하는 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분명히 3명 중에 1명 걸린다고 했는데 암이 내 주위에 그냥 정말 친한 사람 중에 안 걸린 사람이 있나요? 3명 중에 1명인데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맞잖아요. 누구누구 건너서는 듣기도 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유명인이 걸린다는 거 이런 거는 보지만 어쨌든 정말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암에 걸렸어 라고 보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왜 3명 중에 1명인데 찾기가 어려운지 그래프를 보고 한번 쉽게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발생자 수가 있죠. 그리고 조 발생률이 있고 연령 표준화 발생률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래프를 보면. 자, 조 발생률은요, 남녀 전체를 보면 1999년도부터 우리가 이 통계를 수치를 내었거든요. 그래서 2015년까지 쭉 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점점 올라가긴 해요. 1999년도부터 올라가죠.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러다가 2014년부터 해서 아까 전부터 줄어든다고 했죠. 여기서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엄청 올라가다가 줄어들어요. 그죠? 그리고 연령 표준화도 보시면은 쭉 오르다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럼 조 발생률과 연령 표준화 발생률을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조 발생률은요, 대한민국 국민 모든 인구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럼 연령 표준화는요, 그 연령의 말 그대로 표준에 맞춘 계산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 다음 이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조 발생률이라는 건요, 인구 전체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계산으로 한 게 조 발생률이에요. 근데 연령 표준화 발생률은요, 연령별로 표준화를 나누어서 발생률을 측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국의 인구 구조를 잘 살펴보시면은 왜 이게 통계를 조금 더 다르게 해석을 하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잘 보시면은 이게 우리나라 국민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빨간색이 65세 이상인데 65세 이상 인구가 점점점 늘어나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14세 이하인데, 와, 정말 진짜 심각하죠. 저희 65세 인구보다 더 작아요. 0에서 14세 인구가. 그럼 대한민국 국민은 거의다가 15세에서 64세에 분포되어 있는데, 이거를 자세히 보면 15세 이상이 많은 게 아니라 거의 60대가 50대, 60대, 40대가 이 인구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간단하게 조금 더 해석해 드리면, 암이라는 거는요, 아까 통계를 보셨지만 남성들 같은 경우에 60세 이상이 많이 걸려요. 근데 우리는 인구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바로 베이비붐 세대라는 게 있어요. 그쵸? 50년대생 이후로 베이비붐 세대가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를 했잖아요. 그 세대들이 나이가 든 거예요. 그 세대들이 제일 인구가 많은 세대가 나이가 드니까 암 발병률이 어떻겠어요? 엄청 올라가잖아요. 그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암 발병률이 올라가니까 전체 인구로 계산해 버리니까 3명 중에 1명이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줄어드냐? 그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점점점 여기 보시면은 65세 이상으로 되신 분들이 점점 이제는 많이 줄어들겠죠. 사망하시고 줄어들고 하니까 알 발병률이 조금씩 줄어드는 영향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아직도 오팔개띠인 분이 62세죠. 오팔개띠가 많은 이유가 정말 많다고 하잖아요. 베이비붐 세대로. 이분들이 62세예요. 이분들이 65세 가면 어느 정도 암 발병률이 또 오르긴 하겠죠. 조금씩 오르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지금 어린 세대들 있잖아요. 어린 세대와 40세, 30세 세대는 여기 인구보다 더 작아요. 그러면 그 세대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는 암 발병률이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어떻게 됐냐면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의 해석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표준화 연령별은 작았는데 조 발생률이 높게 나왔던 거거든요. 그렇게 통계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100세 이상 분들, 남자 4,200명, 박수를 쳐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고요. 여성분들도 14,000명, 정말 대단하세요. 총 18,000분인데 계속 오래 사셨으면 좋겠고, 요거는 2018년도 세계 기네스북에 꼭 도전하셔서 대한민국 국민이 최고 오래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꼭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90에서 94세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80에서 89세 분들도 있으십니다. 자, 보시면은 인구, 이게 우리나라 분포 구조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58개띠 많다고 했죠. 그분들이 60세에서 62세 분들, 이쪽으로 해서 58개띠 그 세대로부터 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50세에서 59세 보면은 850만이에요. 40에서 49세도 850만.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인구가 너무 많아서 한 명만 낳자라는 운동을 했을 시대였죠. 그러다가 점점 자녀를 안 낳기 시작해서 지금은 암울합니다. 네, 정말 암울합니다. 보시면은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서 정말 암울하죠. 어쨌든 저는 요쯤에 있겠죠. 요쯤에 어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암 발병률이, 우리가 여기서 암이 발생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 세대들이 암이 인구가 많으니까 전체 암 발병률이 올라갔던 거예요. 당연히 이 세대도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여기에 계신 요 분포를 하고 있으신 분들이 또 암이 걸릴 확률이 올라가니까 전체 인구가 조 발생률로 계산해버리면 또 올라가 보는 거, 3명 중에 1명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쯤 끝나냐? 이 세대들이 다 끝나고 나서 요 한 30세에서 20세 분들이 60세가 될 때쯤 되면은 우리가 아마 암 발병률이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제일 적을 수도 있는 구조를 가지는 거죠. 연령별 평균화 조 발생률을 같이 계산하더라도. 그렇게 통계를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냐면, 보시면은
1999년부터 안발생률 추이 보시면은 정말 우리가 이때 인구가 많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2011년도 시점, 이때를 시점으로 점점 이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남녀 전체가.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의 그래프가 조금씩 그려질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리고 이걸 보면서 또 느낀 게 뭐냐면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봤을 때 전 세계가 지금은 어떤 구조였냐면 전 세계 인구들이 상위 1%가 이 나라를 이끈다. 그런 말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사실은 무식한 사람도 많은데 그 상위 1%가 똑똑해서 미국을 이끌어간다. 그런 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 상위 1%도 중요한데 국민들 평균 수준도 엄청 중요해졌다. 그죠? 근데 대한민국의 국민들 평균 수준이 상당히 높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건강도 챙기고 신경을 쓴다는 거죠, 건강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평균이 높은 국가니까 조금 더 건강에 더 많이 신경 쓰고, 또 한국 음식이 엄청 몸에 좋으니까 안발병률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그것들은 지금까지 OECD 통계 자료를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금 현재 걱정과 문제점은 뭐냐면 평균 연령이에요. 평균 연령이 42.8세. 지금 43.9세까지 가는데 이게 계속 오를 일만 남았어요. 이게 조금 이렇게 조금 내려가진 않더라도 수직으로는 가야 되는데 끝없이 올라가는 추세예요. 이 구조를 빨리 타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우리가 자녀를 놓으면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고 안 좋은 점도 많고 내 삶을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많은데, 아무튼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했을 때 우리들이 꼭 자녀들을 낳아서 이쁘게 잘 길러서 국가의 경쟁력, 모든 우리가 경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 전반의 인구가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꼭 아름다운 자녀도 많이 낳으시고 나라가 좀 더 부강해지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안발병률 3명 중에 1명꼴로 걸린다는 것의 진실을 알려드리고, 우리가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얼마나 건강한 나라인지, 자살률은 높지만 대한민국은 엄청 건강한 나라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자부심을 가지고 자살률은 조금 더 낮추고 건강한 건 조금 더 지속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